KF-21 보라매의 전력 완성도는 비행 성능 수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실제 전장에서 의미를 갖는 지표는 안정적인 가용률이며 이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정비주기 최적화와 예측 정비 적용 여부입니다. 정비주기 설계는 과거의 단순시간 기준 점검 방식에서 발전해 비행 데이터와 구성품 상태 정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정밀관리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KF-21은 비행 중 수집되는 각종 센서 데이터와 장비 작동 이력을 기반으로 부품 상태를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진동, 온도, 압력, 전력 사용량 같은 세부 지표가 누적 관리되며 정비 판단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분해 정비를 줄이고 필요한 시점에 집중 정비를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동률을 높이면서도 정비 인력 운용과 비용 부담을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예측 정비 개념은 고장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해 조치하는 예방 중심 관리에 목적을 둡니다. 엔진 진동 수치 변화, 유압, 압력 편차, 전자장비 발열 패턴, 전력 개통, 미세 이상 같은 지표를 장기적으로 축적하면 고장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국내에서 통합 관리되며 운용부대와 정비부서가 동일한 정보 기반을 공유합니다. 정보 접근 권한과 분석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결정 속도가 빠르고 개선 조치 반영도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실제 시험 단계에서도 반복 비행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구성품 교체 주기를 세밀하게 조정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계획 정비와 상태 기반 정비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점은 안정적 운용의 핵심 요소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수명주기 비용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에서는 초기 정비 체계 미정립으로 가용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F-35 라이트닝2는 초기에 글로벌 정비 정보 관리 구조가 충분히 안정화되지 못해 부품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부 운용국은 예비 부품 확보 지연으로 훈련 일정 조정이 불가피했으며 정비 정보 접근 권한 문제도 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첨단 장비일수록 정비 정보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실전 가용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KF-21은 개발 단계부터 정비 데이터를 국내에서 직접 관리하는 구조를 반영했습니다. 데이터 접근성과 수정 권한이 확보되어 있어 운용 중 발견된 개선 사항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으며 정비 절차 개정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성은 전력 유지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예비 부품, 특히 LRU 공급망 설계는 가용률 유지의 또 다른 핵심 축입니다. 핵심 장비를 신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설계를 적용하면 현장 정비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KF-21은 주요 전자장비와 항전 구성품을 교환 단위 중심으로 설계해 신속 교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비 인력이 복잡한 분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환 후 점검만으로 재가동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 협력업체 네트워크를 통해 다층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복수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품이 단일 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위험도를 분산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 재고 기준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국제 정세 변화나 물류 차질 발생 시에도 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공급망 안정성이 곧 전력 안정성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중정비 즉 MRO 시설 구축 전략도 장기 운용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체 수명 연장과 성능 유지에는 전문 설비와 숙련 인력이 필수적입니다. KF-21은 국내 항공 산업 기반을 활용해 단계적 중정비 역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주도의 정비 역량과 민간 항공 정비 기업의 기술력을 연계하는 모델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전문성 확보와 비용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는 접근입니다. 국내에서 중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면 기체 해외 이동에 따른 시간 손실과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일부 기종은 정비 시설이 국외에 집중되어 있어 일정 조율과 비용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중심 MRO 체계 구축은 이러한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과 동시에 정비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장기 운용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절제된 시선으로 보더라도 우리 항공방산 역량이 구조적 완성도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수명주 기비용 추정 모델은 전투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KF-21 보람에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운용 정비 개량 비용을 포괄하는 비용 예측 구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료 소모량 정비 인력 투입 시간 예비 부품 교체 주기 성능 개량 일정 소프트웨어 갱신 비용까지 장기 비용 산정에 반영됩니다. 단순 획득 예산이 아닌 30년 이상 운용을 전제로 한 총비용 구조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총사업비 관리 차원을 실질 운용 안정성 관리 단계로 끌어올립니다. 비용 예측 정밀도가 높을수록 예산 변동 위험은 낮아지고 중장기 전력 계획 수립이 수월해집니다. 이는 단순 재무 관리가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의 지속 가능성을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 비용 관리에는 변수 통제가 중요합니다. 해외 도입 장비 비중이 높을 경우 환율 변동, 국제 정세 변화, 수출 승인 절차 같은 외부 요인이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F-21은 국내 중심 공급망과 정비 체계를 기반으로 이러한 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핵심 구성품의 국산화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기술 자료 접근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비용 통제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운용 데이터와 정비 이력이 국내에서 축적되기 때문에 장기 비용 추정 정확도도 지속적으로 개선됩니다. 데이터 기반 비용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은 향후 개량 사업이나 추가 생산 결정 시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에서는 초기 도입 비용이 경쟁력 있게 보였지만 장기 운용 단계에서 부담이 증가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복수국가 공동개발 구조 속에서 부품 가격 조정과 정비 계약 조건 변경이 반복되면서 일부 운용국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공동개발은 기술 협력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비용 통제 권한이 분산될 경우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유지 비용 변동은 곧 비행 시간 축소와 훈련 일정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투기 전력은 가용 시간 확보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용 안정성은 곧 전력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KF-21은 비용 산정 구조를 국내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장기 운용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와 개량 시 호환성 관리 역시 수명주기 비용과 밀접하게 연결된 요소입니다. 전투기는 수십 년 동안 운용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맞춘 성능 향상이 필수적으로 뒤따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구성품과 신규 장비 간 연동 문제가 발생하면 추가 시험 비용과 일정 조정이 필요해집니다. KF-21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방형 구조 개념을 반영했습니다. 항전 장비 교체 레이더 성능 향상 무장 확대 적용 시 데이터 연동 규격을 명확히 정의해 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 간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해 향후 장비 추가 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접근입니다. 이는 단기 성능 향상뿐 아니라 장기 개량 비용 절감에도 기여합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기존 소프트웨어 구조와 신규 장비 간 통합 문제가 발생해 일정이 지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연장되면서 운용 공백이 생기고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 보고되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일수록 초기 설계 단계에서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개량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KF-21은 개발 초기부터 단계적 성능 향상을 전제로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운용 중 수집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개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일괄 개량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접근입니다. 정비주기 최적화 예비 부품 공급망 설계 중정비 기반 구축 수명주기 비용 관리 개량 호환성 확보는 서로 분리된 과제가 아닙니다. 정비 데이터는 비용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공급망 안정성은 가용률 유지로 이어지며 호환성 설계는 향후 개량 비용을 낮춥니다. 이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전투기 전력은 장기적으로 안정됩니다. KF-21은 기체 개발과 동시에 이러한 후속 관리 요소를 함께 준비해 왔습니다. 기술적 완성도와 운영 효율을 병행해 설계하는 접근은 선진 전력 운용 국가들이 추구해온 방향과 일치합니다. KF-21에 적용되는 드론 통제 기능은 전투기 운용 개념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요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일 기체가 모든 임무를 수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유인기를 중심으로 무인 전력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구성을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조종사의 판단 부담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전장 전반을 보다 넓은 시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운용되는 구조에서 KF-21이 담당하는 역할은 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각 전력의 움직임을 조율하는 중심 위치입니다. 전투기에 탑재된 센서에서 수집되는 정보와 외부에서 전달되는 데이터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되며 이를 바탕으로 무인 항공기의 임무가 배분되는 구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정찰 임무, 전자전 대응, 위험 지역 접근과 같은 역할을 무인 전력에 맡김으로써 조종사는 전체 작전의 방향과 우선순위 판단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성이 가능해지는 배경에는 KF-21의 임무 컴퓨터와 데이터 처리 구성의 확장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드론 통제를 위해서는 다수의 센서 정보와 통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며 명령 전달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구조가 요구됩니다. KF-21은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요구 조건을 반영해 처리 용량과 연동 구조를 설계했으며 이는 무인기 연계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운용 환경 변화에 맞춰 기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전 운용 측면에서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AI 기반 전장 통제 개념도 이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포함됩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결정을 대신하는 방식보다는 조종사의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로 활용되는 구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무인기가 수집한 방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위험 요소를 정리해 제시하는 방식은 조종사의 인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복적인 감시와 분석 업무가 자동화될 경우 조종사는 보다 중요한 판단에 집중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전투 상황에서 대응 정확도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를 살펴보면 유무인 복합 운용 개념이 제시되었음에도 통제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확인됩니다. 외부 장비 의존도가 높은 구성에서는 통합 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통신 규격 조정 과정에서 실전 적용에 제약이 생긴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그 결과 훈련 단계에서 구현된 개념이 실제 작전 환경에서는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상황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통제 구성의 일관성과 이해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인기와 무인기가 동일한 작전 개념 안에서 움직이도록 설계 방향이 설정되었으며 이는 운용 인력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공군과의 협력 과정에서 실제 운용 시나리오가 반영되고 있다는 점도 이 부분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훈련 환경에서의 검증 결과가 개발 과정에 반영되면서 현실적인 운용 요구가 구성 설계에 직접 연결되고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 체계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능력이 아니라 반복적인 검증과 운용 경험 축적을 통해 완성도가 높아지는 영역입니다. KF-21은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흐름을 고려해 준비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전력 확장 과정에서 안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합니다. 전투기 한 대의 성능을 넘어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KF-21의 드론 통제 기능은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 운용 개념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하는 요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KF-21의 드론 통제 기능을 보다 확장된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국형 로열 윙맨 개발과의 연계 가능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력이 하나의 작전 단위로 움직이는 환경에서 핵심은 각 구성 요소가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보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구조에서 중심 통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전력 운용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한국형 로열 윙맨 개념에서 KF-21은 무인 항공기의 단순한 동반 비행 주체가 아니라 임무 지시와 상황 조율을 담당하는 핵심 전력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무인기는 사전에 부여된 역할에 따라 감시, 교란, 위험 지역 접근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KF-21은 전장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며 필요에 따라 임무 재배치를 결정하는 구조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조종사의 생존성을 높이는 동시에 작전 효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KF-21의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부분은 통제 구성의 주도권을 국내 기술로 확보하려는 흐름입니다. 통신 장비와 데이터 처리 구성에서 국산 기술 비중이 높아질수록 무인기와의 연동 과정에서도 조정 가능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는 작전 환경 변화에 따라 운용 방식을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며
장기적인 개량과 성능 보완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력 운용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기능 역시 이 흐름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무인기가 수집한 정보는 양이 방대하고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조종사가 직접 모두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KF-21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보 정리와 위험 요소 분류를 자동화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조종사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해 전달하는 구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판단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정보 과부하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에서는 무인기 연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제 권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확인됩니다. 핵심 통제 장비가 외부 구성에 묶여있는 구조에서는 운용 범위가 제한되었고, 소프트웨어 조정 과정에서도 복잡한 승인 절차가 요구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술적 가능성과 실제 운용 사이의 간극이 쉽게 발생하며 이는 전력 활용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단계적인 연동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제한된 임무 범위에서 무인기 통제를 검증하고 운용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흐름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개발 부담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공군 운용 환경에 맞춘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실제 운용 부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이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유무인 복합 체계가 점차 정착되면 전투기의 평가 기준 역시 변화하게 됩니다. 단일 기체의 기동 성능이나 무장 수치뿐 아니라 전력 전체를 조율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KF-21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전장 통제 능력을 중심으로 한 설계 방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공군이 미래 전장 환경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KF-21에 적용된 국산 소재와 부품 자립 현황은 기체 외형에서 바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실제 전투기 운용 전반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전투기의 성능은 엔진 출력이나 무장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구조적 신뢰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구조적 신뢰성의 출발점에 위치한 요소가 바로 소재와 부품 구성입니다. KF-21은 기체 구조 전반에서 국산 소재 적용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이는 단순한 부품 조달 차원의 선택이 아니라 운용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작전 환경에서는 기체가 반복적인 고기동 비행과 다양한 기후 조건에 노출되며 이 과정에서 소재 특성이 곧바로 피로 누적과 유지 주기 변화로 연결됩니다. 국내에서 직접 설계 요구 조건을 이해하고 소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은 운용 단계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KF-21 동체와 주익에 적용된 탄소 복합 소재는 이러한 요구를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강도 대비 무게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구조적 변형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섬유 배열과 적층 방식이 조정되어 있으며 수지 조성 역시 장시간 비행 조건을 고려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복합 소재 구성은 단순히 경량화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기체 전반의 균형과 반복 운용 시의 안정성을 중시한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은 항공기용 복합 소재 적층 공정과 품질 관리 기준을 독자적으로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공 분야는 극히 작은 결함도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소재 생산 단계부터 검사와 인증 절차가 촘촘하게 연결됩니다. KF-21 사업을 통해 이러한 절차를 실제 전투기 기준으로 반복 적용하면서 국내 산업 전반의 기술 이해도와 숙련도가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합 소재 적용은 레이더 반사 특성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체 표면 형상과 소재 특성을 함께 고려한 설계는 불필요한 반사 요소를 줄이고 향후 성능 개량 시 설계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수치 개선보다 장기적인 개량 여지를 확보하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전투기 수명 전반을 고려한 설계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열처리 금속 소재 적용 역시 KF-21의 소재 자립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엔진 인접 구조물이나 고화 중에 집중되는 부위는 고온과 진동이 동시에 작용하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 영역에 적용되는 금속 소재는 재료 특성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열처리 조건과 가공 정밀도가 함께 맞물려야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공정 단위에서부터 반복 시험과 품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목할 부분은 소재 공급 구조입니다. 특정 대기업 중심의 단선 구조가 아닌 다수의 중소기업이 각자 전문 영역을 맡아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KF21 사업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복합 소재 적층, 금속 열처리, 정밀 가공 등 각 단계에서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며 이는 기술 축적이 한 지점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내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를 살펴보면 핵심 소재를 외부에 의존한 구조에서 다양한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소재 변경이나 보강이 필요할 때 승인 절차가 길어지면서 정비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보고되었고, 공급망 상황에 따라 기체 가용률이 영향을 받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투기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운용 효율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KF21의 소재 자립 방향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관리 가능한 범위로 가져오기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요소를 동시에 국내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운용에 직결되는 영역부터 기술을 축적하고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은 실제 운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줍니다. KF21의 국산 소재와 부품 자립 현황을 보다 깊이 살펴보면 단순히 제작 비율을 높이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운용과 유지 단계까지 고려한 방향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는 개발 단계에서 끝나는 장비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반복 운용과 정비를 거치며 성능을 유지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재와 부품의 공급 안정성은 기체 성능만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KF21에 적용된 내열 코팅 기술은 이러한 관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엔진 주변 구조물과 고온 환경에 노출되는 영역은 소재 자체의 특성뿐 아니라 표면 보호 기술이 함께 요구됩니다. 국내 기업들은 고온 내구성과 마모 저항을 동시에 고려한 코팅 공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반복 시험을 통해 실제 비행 조건에 맞춘 신뢰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실험실 수준의 연구를 넘어 실기체 기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소재와 코팅 기술은 정비 주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표면 손상과 열 피로가 줄어들면 점검과 교체 빈도가 완화되고 이는 전투기 가용률 유지로 연결됩니다. 공군 운용 환경에서 이러한 요소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작전 준비 태세에 직결됩니다. KF21은 이 점을 고려해 소재 선택과 적용 방식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이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참여 확대 역시 강조할 수 있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KF21 사업은 단일 업체 중심 구조보다는 다수의 전문 기업이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복합 소재 가공, 정밀 금속 부품 제작, 특수 코팅 처리 등 세부 공정마다 책임 주체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품질 관리와 기술 축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참여 방식은 향후 개량 사업이나 후속 기종 개발 시에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KF21의 긍정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운용 부대와의 협의가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소재와 부품 선택 과정에서도 실제 정비 환경과 운용 여건이 고려되었고, 이는 불필요한 유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접근성과 교체 용이성까지 함께 고려된 구성은 장기간 운용 시 안정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동합니다. 해외 전투기 사례를 살펴보면 첨단 소재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 공급 구조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특정 복합 소재 부품의 생산이 제한되면서 정비 일정이 지연되거나 승인 절차 문제로 즉각적인 개선이 어려웠던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기체 성능과 무관하게 운용 부담이 누적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기술적 문제보다 행정적 제약이 더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KF21은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국내 공급망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재를 즉시 국산화하는 방식보다는 검증된 영역부터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기술 이해도를 높이는 흐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은 개발 리스크를 통제하면서도 장기적인 기술 자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로 일부 소재와 부품은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가 점진적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산 소재 적용 확대는 수출 가능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구매국은 전투기 도입 시 장기 운용과 유지 조건을 함께 검토하게 되며 공급 안정성과 정비 지원 구조는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KF-21이 국내에서 소재와 부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은 단순한 성능 설명 이상의 설득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향후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